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당시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셨어. 당시 광주는 시내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거진 시골과 다름없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은 시내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더더욱 시골 같은 곳이었어. 그래도 경기도 광주라 서울에 계신 친척분들이 자주 찾아오셨어. 휴가철이나 명절 외에도 간간히 한 번씩 모여서 백숙도 뜯고 고스톱도 치고 그런 가족 모임이 종종 있었어. 그 일이 벌어졌던 그날은 내가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였어. 외가 친척들 개모임 때문에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어. 당시 우리 아버지만 일이 있어서 가실 수 없었고 나랑 어머니 둘이서 외가댁에 방문을 하게 됐지. 사실 나도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 그냥 집에 남아서 종일 게임이나 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내가 바람도 좀 쐬고 몸보신 음식도 좀 먹고 그러면서 푹 쉬길 바라셨나봐. 그 마음도 이해가 돼서 결국 어머니랑 나랑 단둘이 가게 됐지. 점심쯤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외삼촌과 이모댁 식구들이 다 와 계셔서 북적북적했어. 그 중에는 내가 유독 좋아하는 친척 동생도 있었지. 이 녀석이 굉장히 늦둥인데 어느덧 유치원도 들어가가지고 까불까불한 게 아주 발랄하더라고. 아무튼 외가댁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진수성찬을 즐겼어. 식사를 마친 나는 소화도 좀 시킬 겸 그 6살짜리 친척 동생이랑 할머니 댁 주변 산책을 나갔어. 원래 할머니 댁 놀러가도 주변에 뭐가 없어서 많이 돌아다닐 일이 없었는데 그 꼬맹이가 이제 막 싱싱이 킥보드 타고 다니니까 나랑 그 친척 동생이 제법 멀리까지 나온 거야. 그렇게 시골길을 따라 좀 깊이 들어갔어. 동네가 시골이긴 했어도 바닥이 잘 닦여 있었거든. 완전 잘 발라진 시멘트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콘크리트 바닥이었어. 길 주변으로는 간간히 집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 두 눈을 사로잡는 집이 보였어. 사람이 살 수 없어 보이는, 거의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집 한 채였어. 하지만 이게 집의 형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어. 거기다 집 주변은 길게 우거진 풀들이랑 폐기물 쓰레기가 뒤엉켜 난장판이었어.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흉가나 폐가의 모습이었다면 그나마 들어가 볼 수 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 집은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건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 그쯤 되니까 동생을 데리고 좀 멀리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슬금슬금 할머니 집으로 되돌아갔어. 배도 부른 데다가 산책까지 하고 오니까 굉장히 나른해지더라고. 그래서 마당 평상에서 낮잠을 한숨 잤어. 그렇게 한참 자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잠에서 깼는데 집에 가시는 친척분들께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며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 아쉽지만 그 귀여운 친척 동생도 집으로 돌아갔어. 결국 큰 외삼촌 댁이랑 나랑 우리 어머니만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묵게 됐어. 그때 남아있던 사람 중에 큰 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이번에 갓 대학에 입학한 친척 형도 한 명 남아있었어. 그래서 나는 저녁 시간 동안 그 형이랑 이야기를 나눴어. 진로 고민, 연애 고민, 그런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다가 내가 오후에 보고 온 그 폐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형이 밤중에 할 것도 없고 심심했는지 구경을 가자고 하는 거야. 나는 거기 장난 아니다, 진짜 살벌하다고 말렸어. 그런데도 형은 근처만 보고 오자고 막 꼬드겼어. 그때 말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나도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고 직접 들어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승낙하고 말았어. 형과 함께 조용히 할머니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자정이 막 넘은 시간이었어. 그렇게 형과 나는 빨간 후레쉬를 들고 밤길을 걷기 시작했어. 간간히 가로등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지만 시골길의 가로등이라 그런가 어둡고 은은한 게 오히려 더 음침하더라고. 그렇게 10몇 분 정도 걸으니 아까 봤던 그 폐가 앞에 도착했어. 우리는 다 무너져서 형체도 없어 보이는 폐가 담벼락 앞에 서서 후레쉬로 폐가 이쪽 저쪽을 막 비춰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폐가 체험, 흉가 체험 컨텐츠처럼 막 2층 3층에 방이 여러 개 있고 그런 넓은 흉가가 아니라서
한 5분 정도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더 볼 게 없는 거야. 그게 끝이었지. 그래서 형이랑 나는 시시하다, 괜히 왔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폐가 안에서 뭔가 쇳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 나는 모른 척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형이 좀 간이 크거든? 나한테 잠깐 서 있으라고 하더니 자기가 후레쉬를 들고는 폐가 입구 쪽으로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야. 일부러 센 척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형이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폐가 입구 앞에 서서는 뚫린 문 안쪽으로 고개를 집어넣고 후레쉬를 비추더라고. 그런데 잠깐 동안 형이 뭔가를 관찰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없이 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어. 숨이 터지도록 말이야. 한밤중에 뜀박질에 동네 개들이 다 짖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무튼 그렇게 뜀박질해서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해서야 나는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 그러자 형이 말하길 야, 거기 사람 있었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끼쳤어. 야, 아이씨, 왜 거기서 칼을 갈고 있는 거지? 밤중에? 형 말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후레쉬로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춰봤는데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친 여자 하나가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대. 그 모습을 보고는 잠깐 벙찐 상태에서 몸이 굳으려는 찰나 그 여자가 두 손으로 칼을 갈고 있었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 놀래서 뛰쳐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어.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께서 우리한테 밤늦게 어딜 다녀온 거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바람 쐬고 왔다고 둘러댔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할머니 댁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마당으로 다 같이 나와 차에 반찬도 싣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당시 우리를 배웅하느라 할머니도 마당에 나와 계셨거든. 그런데 부산스럽던 와중에 친척 형이 갑자기 마당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머니, 혹시 저 여자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 그쪽을 바라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할머니의 반응이었어. 할머니는 대답도 안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두 주먹에 소금을 한 움큼씩 쥐어들고 나오셨어. 그리고는 형한테 소금을 막 뿌렸어. 나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고 가족들도 다 벙쪄서 지켜보기만 했어.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양손에 소금을 다 뿌리시더니 이제 됐다고 하셨어. 큰 외삼촌과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우리들한테 물어보라는 말만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어. 형과 나는 폐가에 갔던 일을 털어놓았고 엄청나게 혼이 났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지금도 나는 가끔씩 형이랑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아. 그 여자는 대체 왜 폐가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걸까? 지금은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